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지수의 하락을 이끈 것은 바로 대형 기술주들이었는데요. 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마감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16%가 빠지면서 34,32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25%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도 0.38%의 낙폭을 나타내면서 13,379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돈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혼조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다시 또 500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528명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공휴일인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는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다가 다시 또 코스닥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0.9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163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03%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962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이어서 보시면 0.92%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20선 조금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539 종목이 오르고 있고 297 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697 종목이 상승하고 있지만 599 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11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3,226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3,782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43억 원, 또 기관 투자자들은 7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16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좋은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와 셀트리온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에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키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첫 번째 행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2.13%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12만 원을 다시 또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 백신 생산 허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두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2.52%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89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1.25%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16만 2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L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는 1분기 영업이익 호조에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7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봤을 때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생명보험사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비용이 감소가 됐고요.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생명의 주가를 보시면 2.23%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9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생명 살펴보시면 0.7%의 강세가 나타납니다. 86,000원에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까지 한번 보시면 3.14%의 강세가 나타납니다. 주가는 윗꼬리를 조금 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일약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약품은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조금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승률은 급등입니다. 8.73%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4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에서도 호재성 이슈는 나와 있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가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은 전해져 왔지만 지금 셀트리온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알테오젠은 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강부하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적을 살펴보시면 매출은 69억 원으로 늘었지만 영업 손실이 14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UI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상한가로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어떤지를 살펴보시면 29.86% 여전히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2,74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PC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간에는 1에서 2%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18억 원 또 2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들은 솔본과 키네마스터입니다. 솔본의 주가를 보시면 20%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키네마스터 역시는 하한가 찍고 있습니다. 30% 가득 채워서 내려가면서 2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본은 키네마스터 지분 매각을 중단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지금 모두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철강 및 금속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3.2%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과 은행, 증권, 서비스업도 1% 넘게 오르는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이어서 살펴보시면 의료 정밀과 종이목재, 운수창고, 음식료품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업종에선 지금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디지털 콘텐츠 업종과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 방송 서비스, IT 소프트웨어와 SBC는 전거래보다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한번 보시면 운송과 출판, 매체, 복제, 건설, 정보기기, 섬유의료 업종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에는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 SKI테크놀로지가 있고요. 반면에 순매도하는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카카오,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머리가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머리 잘랐습니다. 언제 네. 자르셨어요?
어제 달랐어요. 아, 그래서 오늘 달라 보였군요. 네. 네. 훨씬 좋아 보이세요. 아,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님 얼굴도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경제도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죠. 뭐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는데 미국이 또 많이 사들이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배당금 인상도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주주들 환원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7일까지 집계한 결과 올해에만 570조 원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18년보다 훨씬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때 법인세 인하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2018년보다 크게 많이 매입을 했다는 것이 이번으로 좀 밝혀졌고요. 자,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35%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주식을 사는 거죠. 이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공개를 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거죠, 이게. 그렇죠. 뭐 네. 상당히 긍정적인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2012년 이후로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란 말들도 있던데 맞나요? 네, S&P 다우존스 여기서 좀 공개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2012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배당금 인상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정말 네. 배당도 지금 누적 203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 엄청나게 또 2012년 네. 이후로 또 많이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도 이제 뭐 세계 네. 경제 위기가 좀 끝나가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2008년 때 이제 세계 그 서프라임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또 그게 좀 어느 정도 완화될 때 2009년, 2010년 해서 그때 자사주를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지금도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 2020년에 좀 창궐을 해가지고 그때 막 1,400포인트까지 그렇죠.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가 돌아서고 백신이 많이 보급되는 시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아닌가. 그때랑 좀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또 기업들 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애플이 지난달에 900억 달러 그리고 알파벳이 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배당금도 많이 뭐 300% 올린다는 회사도 있고 여기 자동차 부품 회사 쪽에서. 그래서 애플하고 알파벳 그러면 진짜 미국을 이루는 핵심 축이잖아요. 네. 뭐 기술주에도 대표적인 대장들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회사들이 좀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자사주 이런 분위기를 좀 몰고 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또 이런 애플과 알파벳을 좀 롤모델로 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아니면 외국에서 미국에서도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은행주들도 많이 자사주 매입으로 돌아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가장 작용하는 그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네. 원인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쌓아뒀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S&P 500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이 1조 8,90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네. 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유보금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유보율이 높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이 굉장히 그래서 사상 최대치이자 이게 한 해 전보다 4분의 1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4분의 1이면 하니까 4분의 1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상한데 보통 4분의 1 줄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계산하기 편하면 25%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코로나 먹구름이 거치고 낙관론이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정책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배당금은 사실 이렇게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미국에서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계속 상승세를 최근에 나타냈기 때문에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에 맞춰서 배당금은 사실 더 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의 투자, 국채를 산다는 거는 국가의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국가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죠. 미국이란 나라 국가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안전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신용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금 제외하고는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금 제외하고 금은 뭐 사실 미국이 망해도 금은 계속 흘러가니까. 네. 자 근데 미국을 안 사고 이 미국 국채를 안 사고 기업을 투자한다. 개별 기업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보증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배당이 최소한의 그 보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배당을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배당 정책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고 또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좀 꾀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 기업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보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대부분 다 올랐어요. 네. 대부분 다 올랐고,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사실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떤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있으면 A라는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주식을 산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안 사겠죠. 그냥 파산할 것 같다. 내가 사장이에요. 제가 사장인데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사죠. 안 사고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뭐 횡령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챙기고 빨리 떠나겠죠? 네. 아니면은 비싸게 다른 회사에 팔아먹을 인수합병을 추진하겠죠. 인수합병을 추진해서 다른 회사에 좀 매각을 좀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할 겁니다. 제가 사장이라도. 근데 매각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지분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회사가 더 앞으로 추후 발전할 거고 또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래서 그렇죠. 예. 돈이 많고 곳간이 많이 이렇게 쌀이 많이 쌓여 있는 데서 인심이 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만큼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대부분 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올랐고 주식 수요를 촉발해서 시장을 지지해왔다고 볼 수 있겠고 자사주 매입이 현재 유통되는 주식 숫자를 좀 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분 가치를 높여서 호재로 좀 작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항상 매수를 했을 때는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뭐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 예전에 뭐 HDC 같은 경우도 HDC 정시 그 정가에서 많이 매수를 한 다음에 좀 많이 올랐었고 그때 지금 최근에 이마트 약간 지금 떨어졌는데 이마트도 예전에 9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9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정영진 부회장이 한 13만 원이었나? 13만 원대, 12만 원대 막 사들였거든요. 근데 물론 사들인 다음에 바로 오르진 않고 9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13만 원대 사들였는데 19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지금 보면요. 삼성전자 뭐 기업 부회장이라던가 많은 경영진들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S&P 500 지수만 보면요. 바이백 지수라는 게 있는데 바이백 지수가 이제 자사주를 매수한 기업들에 대한 지수를 또 평가를 한 거죠. 그 자사주를 매입한 지수가 기업들에 대한 그 합친 거 평균 지수가 올해에만 2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500 전체 지수 상승률을 10%포인트 가량 웃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P 500은 올해 11% 상승을 했는데 자사주 매입한 회사들은 21% 올랐으니까 굉장히 또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굉장합니다. 이 자사주를 여러분들이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만 좀 약간 눈여겨보고 또 국민연금 매입하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고 한다면은 투자에 있어서 크게 실패하는 일 없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뉴스라던가 좀 잘 살펴보고 또 배당 정책을 배당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기업. 배당을 늘리지 않더라도 배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주가가 떨어진 기업도 매력적이에요. 배당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주주환원적인 정책을 하는 회사들은 기업의 그 본질적인 경영자의 마인드만 훼손되지 않으면은 가치관만 훼손되지 않으면 크게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는 투자로 회사 자체를 좀 보는 그런 성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이 되지는 않았지만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세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죠.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인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코로나 제일 심각한 국가 인도죠. 맞아요. 막 하루에 30만 명씩 막 감염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뉴스 보면요, 그 사진 영상에 보면은 막 좀 끔찍하더라고요. 좀 맞아요. 약간 진짜 끔찍해요. 이렇게 시신들이 이렇게 네. 쌓아놓는 게 또 불로 태우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막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지옥이 아닌가. 약간 제 느낌상 네, 그런 정도로 그 막 시신을 불로 태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도를 빨리 도와주고 싶어요. 인도.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셀트리온이 또 앞장서서 나서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인도 쪽의 변이 바이러스에 충분한 치료 효과가 보일 것으로 최근에 좀 밝혀졌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또 인도뿐만 아니라 뉴욕에도, 미국 뉴욕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또 창궐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나이지리아 쪽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인도, 나이지리아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변이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효능이 일부 감소하거나 여전히 중화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중화능이 뭐냐면 중화 능력이 있다. 네,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뭐 보통 뭐지 양성, 음성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약간 이게 중화시키는 거죠. 중화 능력. 이거 완전한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뭐 레키로나주로 완벽하게 치료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레키로나주가 아무래도 이 인도와 뉴욕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적당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발휘가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저해하고 항체가 바이러스를 저해하는 실험 정도가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치료하는데 전 세계 글로벌 사회 코로나를 치료하는데 앞장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한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뉴욕과 바로 나이지리아 이쪽으로 변이주를 비롯해서 브라질 변이주를 항체와 혼합을 했어요. 네. 항체와 혼합을 해가지고 바로 숙주세포에 감염시킨 후에 먼저 감염시켜요. 감염시키고, 네.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저해하는 정도를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변이주를 항체와 혼합해서 숙주세포에 감염시킨 후에 항체가 바이러스 저해하는 정도를 실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점이 있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브라질 쪽에서는 약간 효능이 못 보였다고 합니다. 브라질 변이주에는 중화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브라질 쪽에서는 약간 동물 시험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레키로나의 실제적 뭐 약간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 다시 좀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브라질 쪽에서는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자, 어쨌든 지금 인도라던가 뉴욕, 나이지리아 쪽에서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공이라던가 영국, 브라질, 뉴욕 뭐 이런 쪽에 다양한 것들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추가 변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한 다음에 좀 다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러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인 레키로나주의 투여 현황이 궁금한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죠. 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어요. 지금 레키로나를 현재까지 72개 병원에 3,026명의 환자에게 투여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많이 했고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좀 치료 효과가 좀 효능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되고 있고, 다른 또 베클로리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25개 병원에서 6,825명에게 환자를 투여했고, 네. 자, 그리고 혈장 치료제의 경우에는 지금 치료 목적으로 45건
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 레키로나주는 지금 뭐 3,000명 가량 했는데 지금 효능이 좀 발현되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이제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mRNA 백신 개발 지원에도 힘을 보태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네. 뭐 이렇게 있는데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양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개발을 해서 하면 좋을 텐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mRNA 네. 여기 백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정부가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17개 기업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제출을 해가지고 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 안정화 기술, 또 지질 나노 입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임상 추진을 해보겠다는 회사가 7개입니다. 즉 11개 기업이 내년까지 임상 추진을 하겠다고 또 밝혔고요. 여러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또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치료를 하기 앞서서 또 먼저 좀 사전에 또 백신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되니까. 예방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외국에서 수입하지 말고 네. 또 하고 앞으로 이게 코로나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또 계속해서 변이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몇 년 뒤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예전에 뭐 메르스, 사스 이런 거 나온 것처럼 그때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좀 사들이는 것보다는 또 이런 것들 다 돈이니까. 우리가 또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이런 유수 회사가 또 좀 잘 개발을 해가지고 백신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네.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만 좀 네. 잘할 것으로 좀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잘 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좀 많이 좀 안 좋긴 해요. 지금 차트상 보면요. 맞아요. 네. 차트상 보면 뭐 27만 원대인데 그래도 지금 최악의 경우는 좀 벗어났습니다. 최악의 5월 4일 여기서 보면요. 5월 4일 날 24만 4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네. 그래도 약간은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5일선과 11선, 2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나와줬다. 바로 어제 바로 21선을 살짝 돌파했어요. 살짝 돌파하다가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은 21선을 돌파 못한 상황인데 어제 살짝 찍었다가 떨어졌는데 저는 뭐 이런 거 좀 시간만 좀 지나면은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좀 여기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런 것들이 또 상승으로 전환의 좀 시초점이다. 셀트리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워낙에 또 여러 가지 또 방금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 쪽에 변이 바이러스도 중화 능력 또 확실히 인정을 좀 받았고 뉴욕이라던가 나이지리아 뭐 많잖아요 나라들. 그래서 또 브라질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약간 안 좋다고 하니까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이런 부분 열심히 합니다. 셀트리온이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또 실력 있는 유수의 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하고 있으니까 한번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저는 셀트리온 다시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까지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능글구렁이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대우건설 6,400원 10% 비중입니다. 건설주 향후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은 7,44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7,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매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매분기의 실적 서프라이즈. 쉽지 네. 않은데 그렇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1분기도 지금 컨센서스 대비 좀 상회한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건설 회사 중에서 건설을 좀 잘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 부문, 플랜트 부문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프로지오 아파트 전국적으로 계속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부분이 가장 좀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주택 부문의 GPM이 19.6%라는 높은 이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잘 되고 있다. 분양도 잘 되고 있습니다. 분양 1분기 분양이 3,946세대를 달성했는데 연초 대비 굉장히 좀 목표를 잘 긍정적으로 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건설이나 분양이라던가 이런 시장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너무 많이 오르긴 해가지고 약간 이제 물량을 좀 줄여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건설사가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맞아요. 건설사가 다 좋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들을 물론 추세 상황을 보고 쭉 따라가는 전략도 있긴 하지만 추세가 만약에 좀 꺾인다 하면은 그때 좀 매도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이게 대우건설이 좋았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지금 9월까지는 좀 약세였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거의 건설주가 코로나랑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코로나 제일 심각할 때랑. 그러다 9월부터 엄청나게 대우건설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2,700원이었는데 2,700원 대비 거의 한 3배가 올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전략을 써보면 어떨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분도 6,400원이고 네. 상당히 좀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바로 매도를 권장 드리기보다는 지금 오늘도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네. 이 파란색 선 있거든요. 네. 파란색 선 이 선.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이 파란색 선. 네.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돌파할 때 네. 하방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 나올 때 그때 추세가 약간 꺾이는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때 바로 4월 29일 날 거래량이 많았다가 그 뒤로 약간 잠잠한 상황입니다. 대우건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좀 장대 항목이 나왔는데 보통 좀 약간 이상하게 장대 항목이 나올 때 이럴 때 있잖아요. 4월 8일이나 거래량이 많아요. 이럴 때 보면요. 이때도 지금 4월 29일도 거래량이 많은데 오늘 물론 장 초반이긴 해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형성 안 돼 있긴 한데 이 정도 속도면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보통 9시에서 10시까지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뒤로 약간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잠잠하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낙관론으로 보지 마시고 20일 이동평균선 하방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줄여 나가는 전략을 피면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매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응할 때는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방으로 돌파할 때 매도하면서 조금씩 비중을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네.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도 꽤 많이 조정을 받았고 네. 여러 가지로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지주회사예요. 일단은 지주회사인데 지금 매출도 상승이 잘 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되고 있고 부채도 굉장히 낮고 네. 유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카스가 꾸준히 팔려요. 바카스를 지금 우리가 투자하기 힘든데 바카스에 대한 회사가 동아제약 그게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동아소시홀딩스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자, 그 밖에도 상당히 종속회사 많아요. 여러 가지 용말 오지스도 있고 수석도 있고 DA 인포메이션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원들이 꾸준하게 창출되고 있고요. 배당금 수익도 되고 브랜드 사용률
사용료 그리고 기술 수출 수익 여러 가지가 잘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는 뭐 크게 걱정 없이 잘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ST팜을 이게 동아소시홀딩스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요. ST팜 쪽도 괜찮게 나타나고 있어요. ST팜이 또 신약, 위탁 생산 이런 쪽으로 뭐 여러 가지 공정의 가치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팜이 또 mRNA 그거 아까 전에 그 코로나, 네, 맞아요. 코로나19 백신. 네. 그쪽으로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ST팜이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동아소시홀딩스가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여러 가지 다 좋고 뭐 동아제약도 좋고 바카스도 잘 팔리고 그렇죠. 네. 바카스는 진짜 스테디셀러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바카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바카스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약국에서도 팔고 편의점에서도 팔고. 맞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게 잘 없어요. 보통 편의점에서만 팔거나 약국에서만 팔고 그러는데 바카스가 여러 가지 둘 다 파는 것 자체가 약간 의약품 같으면서도 음료수 같으면서도 이런 이미지가 약간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아소시홀딩스는 상당히 꾸준한 그 수익 창출원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뭐 DM 바이오 이런 것들을 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뭐 여러 가지 잘하고 있고 동아 ST 같은 경우도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이런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동아 ST도 이제 자회사예요.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는 되게 팔방미인이다. 여러 가지 뭐 음식료도 팔고 바이오시밀러나 아니면 코로나까지 여러 가지 이게 뻗쳐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보면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크게 문제가 없이 그냥 꾸준하게 또 잘 팔리고 있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잘하고 있어요. 주주 위주로 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PBR이 0.85예요. 그리고 PER이 4.71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싼 맛에 살 수 있는 종목이고 국민연금이 10% 보유하고 있고 여기 외국 회사죠? 네. 그럼 리미티드 외국 회사에서 6% 보유하고 있고 좋아요. 좋습니다. 이 자사주도 뭐 1.6% 있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보면요. 연간 보면요. 매출이 2017년 6,900억이었잖아요. 6,900억에서 7,000억대로 올라가고 8,500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꾸준하게 올라가요. 영업이익도 뭐 계속 꾸준하고 여기서 당기순이 약간 마이너스 잡혔는데 어쨌든 지금 뭐 플러스로 돼가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이거는 지금 부채가 70%밖에 안 돼요. 부채가 얼마 없고 자본 유보율도 3,000%라 가지고 이런 회사는 그냥 투자해 놓고 좀 기다리면은 괜찮아요. 괜찮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로 뭐 영업이익률이라던가. 근데 놀라운 성장성을 보이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성장성으로 투자하는 성장주는 아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가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치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가치주가 잘 없거든요. 제약 바이오는 대부분 고평가 성장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치주 바이오주예요. 가치주. 거기다가 이렇게 저평가 가치주 바이오주. 이런 거 건강관리식품, 아까 뭐 바카스라던가 이런 거 상당히 좋아요. 이런 거는 제약 바이오 업종 분위기 탈 때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가치주의 그 매력도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요. 자, 동아소시홀딩스 차트를 보시면요. 이거 지금 뭐 그냥 여기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이 부분 4월 19일까지 좋았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매력대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작년 2020년 12월에 15만 원대 거기 대비 또 많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PBR도 뭐 1도 안 되고 PER도 10도 안 되고 옛날 걸로 볼게요. 2015년 2015년에 24만 원이었어요. 24만 원이었는데 지금 12만 원입니다.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는데 뭐 동아제약이나 아니면 동아 ST 뭐 아까 전 ST팜은 제가 회사를 가봤어요. 예전에 회사를 가봐가지고 거기 시화공단 있어요. 시화공단 있는데 저는 ST팜을 딱 가보고 느낀 게 야 이거 지독하다. 첫 이미지가 지독하다. 어떻게 그런 느낌이 나오죠? 딱 공장에 들어서는 거 진짜 지독하다.
왜냐하면 네. 화학약품 냄새가 아. 그 코를 딱 찌르는데 네. 이거 잘못하면 쓰러지겠는데? 아. 약간 입구 들어가기 전부터 냄새가 나요. 음. 공장에서. 야 근데 이 회사에서 진짜 네. 근무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겠다. 거의 뭐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되는 네. 방독면 쓰고 그런 상황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업 탐방을 가봤는데 이 시화공단이 있거든요. 시화공단에. 근데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ST팜이 주식도 있어요. ST팜. 그래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잘 되고. 근데 거기가 이제 동아소시홀딩스가 또 투자한 회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또 지독하게 그렇게 또 하는 회사가 또 잘 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무취무색 이렇게 하는 회사는 또 그만큼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냄새가 저 같은 경우는 못 다닐 것 같아요. 그 회사에.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또 힘들게 또 일하시고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사양 산업 이런 쪽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폐기물 회사 이런 데도 굉장히 좀 잘 되는 데 많아요. 네. 저는 그래서 쓰레기 폐기물 회사도 상당히 눈여겨보는 게 몇 개 있어요. 뭐 인선 ENT라던가 몇 개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런 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약간 폐기물 업체는 좀 싫어하잖아요. 뭐 약간 더럽다는 3D 업종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회사들이 경쟁률이 적어요. 경쟁률. 그러니까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깨끗하고 이런 걸 많이 하려다 보니까 네. 경쟁자가 적으니까 약간은 좀 독보적인 사업에 이런 입지를 다져놓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ST팜도 약간 그런 화학약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화학약품도 냄새 별로 안 나는 회사도 있거든요. 냄새 근데 이 ST팜은 약간 그런 쪽으로 약간 그런 걸 많이 하나 봐요. 화학약품 쪽으로 냄새 많이 나.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경쟁자가 별로 없는 거죠. 차라리 좋은 거죠. 우리만 하는 거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ST팜이라든가 동아소시홀딩스 전체적으로 좀 괜찮게 사업 구조상 괜찮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저는 동아소시홀딩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동아소시오홀딩스를 살펴봤습니다. 팔방미인인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스테디셀러인 바카스도 있고 지금 주가도 매력적인 구간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1%가 넘는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3,170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은 줄였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